네, 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운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뒤면은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이 개장을 합니다. 이 박정 캐스터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55개씩 총 110개 종목들이 거래되고 있는 대체거래소 시장 프리마켓 거래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NH투자증권과 GS건설 거래량이 적은 모습 확인되면서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데 프리마켓은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 확인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겠습니다. 이어서 TKG 훅캠스가 3%대, 한화도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호주의 조선 방산기업인 오스탈 인수를 재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9.9% 지분을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함정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 속에서 오늘장 2% 가까이 상승 출발했고요. 강원랜드라든지 롯데지주, LG유플러스와 농심도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가 내일 FOMC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 내렸습니다. 엔비디아 GTC가 열리고 있죠. 오늘은 젠슨왕 CEO가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루빈을 공개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HBM4 12단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예상보다 빨라질 거라는 전망 속에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간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강세 연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장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웹젠이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29%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RFHIC도 2%대 강세, 셀바스 AI는 1%, 콜마 BNH도 1%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안랩이라든지 동국제약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되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S오일이 움직입니다. 0.17%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S오일은 목표가를 하향하는 증권가 리포트가 발행됐지만 오늘은 그래도 상승분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정제마진 하락을 예상하면서 대신증권이 9만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상승 출발해주고 있고요. 삼성증권과 한화는 강보합권 움직임. 한화는 2%대 더 올라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저체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종목은 한화입니다. 2%대 강세 앞서서 언급드렸던 오스탈 지분 인수 관련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걸로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신택은 하락 출발하고 있고 현대건설과 동국제약, 차바이오텍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상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장 공략으로 돌아와 보시죠. 나연우 파트너님, 3월 10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시메스, 지금 7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꽤 무섭습니다. 20% 이상 올랐던 모습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SKT 로봇사업의 이런 모멘텀, 이런 쪽들을 중점에 두시고 가격 낙폭 메리트에서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잡아드렸지만 이번 지난주 금요일, 최근 금요일에도 우리 로봇 섹터를 말씀드릴 때 관심주를 잡아드려서 정말 좋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 앞으로 모멘텀들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33,000원 전후에서 아직 수익 실현 안 하셨다면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과 함께 자녀분 같은 경우는 기념 삼아서 중장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4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저희 분석 종목 가운데 저희 파트너분들께서 분석한 종목, 잘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현 파트너께서가 금요일에 갖고 오셨던 온코크로스도 상승 흐름이 꽤 좋았는데 이 온코크로스는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AS 좀 해주시죠.
네. 요새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온코크로스가 금요일 이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GTC 2025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속적으로 AI 관련된 AI 의료, AI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2023년 대비 또 이제 2, 3년 내로 그 시장이 4배에서 5배까지도 확대된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리가 확실히 저점이었다라는 거, 특히나 거래량 기반으로 해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붙어주고 그리고 수급이 올라오주는 종목들 항상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온코크로스 좀 잘 올라와줘서 축하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온코크로스는 지금 12,000원 지금 12,000원 정도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나인호 파트너님, 오늘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K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전력 기업들 지난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 현지에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진출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관세 문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AI 발전 그리고 미국 제조업 이런 강화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현지에서 우리 생산해내고 있는 뭐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 기업들 굉장한 이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정리를 하면서 이런 배경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 3년에서 5년치의 일감을 미리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충분히 플러스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작년에서 이렇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력에 관심 있게 보시자 정리를 드리면서 이 분야에서 저는 관심주로는 S&T에너지, 대한전선 이렇게 두 종목 제시 드리겠습니다. S&T에너지, 대한전선 두 종목 꼽아주셨다면 이 전력기기 사이클 이 섹터 안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예, S&T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제가 원전을 말씀드릴 때 관심주로도 잡아드린 종목인데 그렇죠. 예,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아직 여기서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원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이런 뿐만 아니라 특히 LNG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지금 이슈 모멘텀이 있거든요. 이 공정에 에어쿨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쿨러라는 부품을 납품하는데 이게 무려 점유율이 30%예요. 그렇다면 이런 전력 인프라에서 우리 원전, 화력발전소, 이런 LNG 모멘텀 모두를 이 세 가지를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제도 좋은 흐름 나왔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대한전선인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사명에서 아시겠듯이 뭐 송전 설비 아니면 초고압 케이블 해적 케이블 이런 전선들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탄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해적 케이블과 이런 초고압선에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중장기형 혹은 안정형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이 좀 눌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보시고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S&T에너지와 대한전선 분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체크포인트 또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좀 갖고 와봤어요. 예. 이제 최근에 그 러시아 쿠르스크 이제 지역을 어쨌든 이제 거의 수복을 했다. 러시아가 이제 수복을 그렇죠. 하고 러시아가 거의 있다는 수복을 말씀이에요. 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후퇴 중에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딱 보지 마시고 우크라이나 군 포함해서 이제 북한군까지 한 7만 명이 좀 투입된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만큼 왜 러시아가 이걸 중요시 여기는지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게 빼앗긴 영토가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상징성이 있죠. 예. 그래서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역을 많이 영토를 뺏었다 하더라도 본인 이제 러시아가 빼앗긴 영토에 대해서 아무래도 치명상을 좀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휴전 제안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수복하지 않으면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좀 나온 것 같아서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뉴스로도 30일 휴전에는 사인하지 않겠다. 예. 이제 확실하게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을 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80에서 90% 거의 수복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부분 협의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휴전을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제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이 완성이 좀 되면은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도출한 30일 휴전 안에도 사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쨌든 재건에 대한 이슈 뭐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장비주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보게 됐습니다. 일단 이 관련해서 당장 나온 얘기는 에너지 인프라 부분 관련해서는 휴전할 수 있다. 완전 휴전은 아니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얘기들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러시아 대통령의 푸틴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었고 그럼 관련해서 우리 관련주들 봐야 될 것들은 결국 어느 종목들일까요? 네, 그래서 건설주나 아니면 장비주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G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G는 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아스콘, 아스팔트를 이제 까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에 10년간 약 4조 원의 그런 아스콘 공급 계약이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테마주로만 이게 완성이 된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레크 산드리아시의 어떤 이제 아스콘 공장 부지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되면서 생산 기반 시설이 확충이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정도 거기서 역할을 해줄지는 좀 미지수기는 합니다만 일단 확실하게 좀 매출이 찍힐 수 있는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요새 많은 그런 수급이 좀 붙은 그런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이제 1,600억 넘게 좀 매출을 기록한 특히나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 가까이 상승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 상승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특히 이제 또 북미 이제 CPC 그러니까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제 영위하는 이제 기업인데 거기서도 점유율이 한 20에서 30% 가량 그러니까 굉장한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이제 예. 그런 거로 봤을 때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폴란드 쪽에도 이제 공장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두 종목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나오는 이 국제 뉴스가 언급 주신 종목들 투자 심리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나인호 파트너님 또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 더 살펴볼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저는 방산 부분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요즘 오시게 되면 우리나라 방산 굉장히 기회가 열려 있고 모멘텀이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는 유럽연합에서 국방비 증액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밤 사이에서 바이 유러피안 정책, 그러니까 5년 내로 재무장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정책까지 오늘 발표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근데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기업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유럽 내 기업들의 무기를 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건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여전히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럽연합이 아무리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바로바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동유럽 국가에서는 서유럽 국가의 이런 방산 무기들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빠른 납기, 그러니까 신속한 납기죠. 맥 가격, 품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동유럽 국가들 우리나라 방산 기업 단기간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무기들을 공급 체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좋은 흐름, 수주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 모멘텀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유럽에서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동이라든지 호주 이런 굵직굵직한 비싼 무기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 부분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 있다 정리를 드리면서 제가 관심주로는 지난 금요일에 잡아드렸던 MNC 솔루션 하나 시스템 금요일 이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두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그 두 종목들은 계속해서 볼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예, 먼저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모션 컨트롤을 제어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예.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외 수출이 잘 되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이렇게 비싼 무기들의 탑재가 되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이런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공시를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237억 규모 천무에 납품하는 부품을 공급을 했는데요. 역시 지금 하나그룹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산에서 우리나라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산은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로봇 이쪽으로도 같이 연동이 되는데 부품들이 그래서 MNC 솔루션은 이 모션 컨트롤을 제어하는 부품을 로봇과 우주항공 쪽에 신사업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섹터 부분에서도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판 스타링크인 유텔센 원앱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어제 시청자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이 지분 투자를 해서 미국 오스탈 지분을 10%가량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께서도 주목하는 포인트 하나만 더 다뤄볼까요? 네, 조선주를 좀 갖고 와봤어요. 예. 네,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많이 상승세를 보였다가 잠깐 조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받으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수주 잔치가 다시 한 번 더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방위산업체 호주 이제 방위산업체죠. 오스탈의 지분을 이제 9.9% 한화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MRO 사업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다져져 가고 있겠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제일 원하는 것이 MRO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함정 관련된 수주 보수 같은 부분을 좀 더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에버그린 이제 컨테이너선을 이제 6척 이제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단순히 요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의 어떤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지난 이제 2000년 초중반 때 그때 이제 강한 상승세를 조선주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때도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아주 긴 기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지금 중고 선박들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아직까지 절반 정도의 수주가 조금 소화가 안 됐고 나머지 아직 부분이 좀 남아 있다는 것까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미국 항구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항할 때 수수료를 계속 부과한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중국 배들한테 항상 그런 부분을 좀 부과한다고 했을 때 조선 선주에 좀 반사이익이 좀 나올 수 있겠다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게 이슈 측면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일치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모멘텀이 분명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 조선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주들은 어느 쪽 보고 계세요? 네, 방금 전에 이제 한화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좀 이제 모멘텀이 좀 좋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액화선역가스 이제 LNG 운반선을 이제 한 척 그리고 이제 셔틀 탱커 이제 9척, 에탄 운반선 2척 또 고부가치 선박을 지속적으로 수주를 좀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넓혀 나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10년간 세계에서 발주된 51척의 탱커 중에 절반 이상을 좀 수주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슈퍼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지금 15,000원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서 2007년 급속도로 올라갔듯이 이번에도 좀 더 그 사이클을 길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릭과 목표 주가 올라간 오리온 리포트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미국 데이터 센터 수주 소식 알린 LS 일렉트릭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수주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의 DS 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현재 주가 20만 9천 원인데요. 목표 주가는 27만 원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에 힘입어 올해 실적 반등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대형 계약 체결이 주가가 반등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1,625억 규모의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알렸죠. 이전에 수주한 약 9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2,5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해당 매출은 올해 2분기부터 인식되어 15% 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 공장 증설 및 KOC 인수로 변압기 생산 능력을 기존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 점도 주목됩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5조 800억 원, 영업이익은 4,6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최대 20%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오리온의 상향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최근 K푸드 열풍과 함께 식품 기업의 전망이 밝은 분위기죠. 오리온 역시 글로벌 실적 반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법인 중심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또 중국 소비 회복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오리온의 2월 영업이익은 36%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중국 법인은 간식점 유통망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고요. 러시아 법인 또한 초코파이 중심의 브랜드력이 강화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죠. 올해 오리온의 예상 매출액은 3조 3,679억 원, 영업이익은 5,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에서 1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움직일 이슈 또 주요 리포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찾아봐야겠죠. 먼저 나연호 파트너 오늘 어떤 종목 중요합니까? 예, 솔리드 준비해봤는데요. 자, 바로 이 통신 장비 기업으로서 양자, SKT 양자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우리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앞으로 이런 실적 부분에서 미국 오픈랜 시장 그리고 주파수 경매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간 차트상 고점 대비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고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음선 3개 다음에 터닝 포인트에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다 해서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2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전력주 좀 가져와 봤는데요. LS 네트워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 LS 이제 일렉트릭과 관련해서 같이 한 번 더 수급을 받는 종목인데요. 빠르게 한번 기술적 분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이제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4,000원에서 5,000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900원으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솔리드와 LS 네트워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이슈들 체크하고 공략해볼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